국내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경기 부양 성격의 통화 정책의 필요성이 좀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층 확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금통위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국은행의 올해 네 번째 기준금리 결정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통상 불확실성 또 내수 부진에 대응을 해야 하니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도 금리 인하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금리 인하 계속 좀 말씀드려왔고요. 내일 금통위에서는 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25bp가 인하가 되게 되면은 기준금리는 2.5%가 되겠고요.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총 4번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근본 금리 인하는 지난 4월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동결이 되었었지만 신성환 금통위원은 이미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었고요. 그리고 전체 6분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은 아니지만 3개월 내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내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경기 부양 성격의 통화 정책의 필요성이 좀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층 확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금통위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가 끝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금리 인하가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 분기 마지막 금통위에서는 수정 경제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기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5년 1.5%인데 상당히 높죠. 그동안의 3개월 동안 성장률 전망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있는데 한국은행마저도 1% 이하로의 수정을 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통위 다음 주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겠고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게 되면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한층 가능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내외 정책과 이런 통화 정책의 연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고 이러한 형국들은 당분간 이어지면서 중립적인 통화 정책으로 가는 길목에서 2.5%는 5월 그리고 하반기 중에 2.25까지 인하가 될 것이고 최종 금리 인하 레벨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2.0%까지는 상당히 좀 비교적 순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당분간 그 이후에 신정부와의 정책 공조 그리고 성장률에 대한 반등 여부,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연준과의 금리 인하 커플링 수준 등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 2.25% 금리를 좀 예상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사실 내일 나올 이창용 총재의 기자회견이라든지 기금리 인하 결정이 향후 우리 채권 시장과 우리 증권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큰 영향력을 좀 줄까요? 요약을 하자면 큰 영향력은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워낙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황에 있기 그쵸. 때문에 대부분의 국고채 만기물별로 기준금리보다 이미 낮은 상황을 상당 기간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금리 인상이 안 됐을 때 좀 안도를 하고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그 효용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채권시장의 입장을 살펴본다라면 중단기물 금리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물 금리는 다음 주에 있을 대선에 따라서 좀 더 출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식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레벨이 올라가기에는 다소 동력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2,700 레벨 내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 등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호재의 영향을 좀 상쇄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지수에 대한 부분과는 별개로 금리 인하 행보에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하 커플링이 나올 경우에는 기술주, 성장주 그리고 업종에 있어서는 증권업종, 건설업 중심으로는 상승에 대한 압력이 좀 더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별 변화 흐름까지 또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요즘 국고채 수익률에 좀 이상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물인 30년 또 50년 만기가 국고채 금리 10년 만기보다 낮아지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다른 국가들 뭐 미국이라든지 독일, 일본, 중국을 보면 이런 현상은 감지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만 이런 현상이 포착되는데 배경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수익률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장기 성장에 대한 부유인데요. 국내는 아무래도 압축 성장을 했고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이러한 부분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만기물별 수익률 곡선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은 여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넉놓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국고채 발행 주체인 기재부에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만기물별 발행 비중에 있어서 중단기물 비중보다는 이제 장기물 이상의 비중을 훨씬 늘렸습니다. 그래서 10년물 이상이 60%, 20년물 이상 초장기채는 약 40% 가까이 되어 있는데 구조적 불균형 해소하기에는 아직 그 누적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직 영향력은 좀 미미하고요.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엔드 유저라고 지금 지칭할 수 있는 보험업권에서는 듀레이션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일정 부분 달성을 하게 되면서 크게는 작용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이 구조적으로 해결되기에는 좀 시간이 짧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재정 건전성 노이즈가 아무래도 추경이 진행이 되게 되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초장기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해소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 경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녹아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리고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까지 수반이 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또 우리 금융당국과 정부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정정에 나서고 있다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좀 고착화된 부분을 이제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